그때처럼 한 잔 올려봐라. 박태수가 소주병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제 머리 위로 쏟아부었어요. 찬 소주가 머리부터 어깨까지 흘러내렸죠. 정장이 흠뻑 젖었고 소주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200명이 넘는 동창들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어떤 이는 당황했고 어떤 이는 재미있어 했죠.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30년 전과 똑같았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48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그 앞에서는 무력한 고등학생일 뿐이었죠. 젖은 머리를 손수건으로 닦으며 굴욕감에 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지금의 김도윤이 15년간 국세청에서 일한 전문가라는 걸, 그리고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윤입니다. 올해 48이죠. 작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일찍 사무소에 나와서 부동산 매물을 정리하고 몇 통의 전화를 받았죠.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문의는 많은데 성사되는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어 잠시 사무소를 비우고 집에 들렀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하는 게 제 습관이거든요. 오늘도 여느 때처럼 공과금 고지서와 광고 전단지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빛고등학교 졸업 30주년 기념 동창회. 글씨체가 참 정성스럽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봉투를 뜯으며 씁쓸한 미소가 나왔습니다. 벌써 30년이나 됐구나 싶었거든요. 사무소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초대장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시내 유명한 호텔이었고 참석 예정자 명단이 길게 적혀 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이름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죠. 이진수, 강민호, 정수연. 그런데 갑자기 한 이름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박태수? 순간 숨이 막혔어요. 30년 전 그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점심시간마다 들려오던 거친 웃음소리. 그리고 제 머리 위로 쏟아지던 차가운 콜라와 우유. 아무도 말리지 않던 그 시간들이요. 야, 김도윤. 오늘도 한잔할래? 박태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참기만 했죠. 선생님들도 못 본 척했고 다른 아이들도 자신들이 당할까봐 외면했거든요. 책상 위에 초대장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이름만 보면 여전히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초대장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을 텐데 오늘은 계속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지금의 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비록 작은 사무소이긴 하지만 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아무도 모르는 사실인데 부동산 투자로 꽤 많은 자산을 모았거든요. 겉으로는 평범한 공인중개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내 몇 개 건물의 임대인이기도 하죠. 30년 전 그 연약했던 김도윤은 이미 사라졌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태수는 지금 뭐라고 살까요? 아마 저를 여전히 그때 그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힘없고 당하기만 하던 그런 아이로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초대장을 정갈하게 접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명함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김도윤 공인중개사라고 적힌 소박한 명함이었죠. 물론 이건 제가 가진 것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휴대폰을 들어 동창회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김도윤 드림. 문자를 보내고 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이 앞서더라고요. 30년 만에 박태수와 마주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이번엔 제가 당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해졌어요.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예전 그 김도윤이 이렇게 변했다는 걸 보면 말이죠. 저녁 무렵 사무소 문을 닫으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48세의 나이답게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긴 하지만 체격도 좋아졌고 눈빛도 예전과는 달랐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달랐죠. 집으로 가는 길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창회까지는 아직 2주가 남았어요. 그 사이에 준비할 게 있을 것 같더라고요. 박태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은 뭘 하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30년 전에는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제가 주도권을 잡을 차례예요. 동창회 당일이 왔습니다. 시내 럭셔리 호텔 2층 연회장이었어요. 저는 평소 입던 회색 정장에 검은색 구두를 신고 갔죠. 딱히 멋을 부릴 생각은 없었거든요. 연회장 입구에서 접수를 마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벌써 많은 동창들이 와 있었어요.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얼굴은 대충 알아볼 수 있더라고요. 다들 살이 많이 찌고 머리가 벗겨지긴 했지만요. 저는 조용히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원래 이런 자리에서 튀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동창들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연회장 입구가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누군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고개를 돌려봤죠. 박태수였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확실히 달랐어요. 고급스러운 네이비 정장에 반짝이는 금시계를 차고 있었죠. 머리도 깔끔하게 뒤로 넘겨서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어요. 키도 저보다 컸고 체격도 좋아 보였거든요. 어이, 다들 잘 지냈나? 태수가 큰 목소리로 인사하자 주변 동창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연예인이라도 온 것처럼 말이죠. 야, 박태수? 너 진짜 잘 됐구나. 건설회사 대표라며? 대박이네. 언제 한번 밥 한 턱 내라. 동창들이 떠들썩하게 떠들어댔어요. 태수는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명함을 나눠줬죠. 태상건설 대표이사 박태수라고 적힌 고급 명함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30년 전 그 깡패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정말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거든요. 물론 겉모습만으로는 말이죠. 연회가 시작되고 건배 제의가 있었어요. 다들 소주잔을 들고 옛날 얘기에 꽃을 피웠죠. 저는 여전히 구석에서 조용히 술잔만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태수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그 눈빛이었어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죠. 야, 김도윤. 큰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어요. 태수는 소주잔을 흔들며 제 앞에 서더라고요. 너 아직도 월세나 받냐? 공인중개사 한다며?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고 태수는 여전히 저를 깔보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굳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야, 왜 말이 없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태수가 다시 큰 소리 쳤어요. 주변 동창들은 어색해하면서도 구경하는 표정이었죠. 누구도 말리려 하지 않았어요. 30년 전과 똑같았거든요. 시간이 흘러 술이 더 돌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제게 더 자주 시비를 걸어왔어요. 야, 김도윤. 그때처럼 한 잔 올려봐라. 태수가 소주병을 들고 제 앞에 섰습니다. 30년 전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잔을 들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서 그를 바라봤죠. 뭐야,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냐? 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술 때문인지 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눈빛이 점점 험악해졌죠.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한심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야, 대답해. 태수가 소주병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제 머리 위로 소주를 쏟아부었어요. 찬 소주가 머리부터 어깨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정장이 흠뻑 젖었고 소주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죠. 3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젖은 머리를 손수건으로 닦으며 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죠. 그의 얼굴에는 30년 전과 똑같은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준비해왔던 그 순간이 온 거죠.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당황한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흥미로운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수는 여전히 소주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의 김도윤이 30년 전 그 김도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차가운 소주가 머리부터 목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정장 셔츠가 흠뻑 젖어서 몸에 달라붙었어요. 소주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연회장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30년 전 그때와 똑같았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모두가 구경만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당황한 표정이었고 어떤 사람은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젖은 머리를 조심스럽게 닦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태수가 제 앞에서 소주병을 흔들며 웃고 있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야, 김도윤. 너 아직도 말이 없네? 태수의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좀 심하는 것 아냐라고 말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켜보기만 했죠. 저는 손수건으로 목과 어깨를 닦으며 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30년 전과 똑같은 우월감이 가득했어요. 마치 자신이 여전히 저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태수의 행동이 어리석게 보였거든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게 말이죠. 저는 젖은 손수건을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태수를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제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화가 난 것도 당황한 것도 아니었죠. 그냥 담담했어요. 내가 바쁘면 나중에 내가 찾아갈게. 그 말을 듣자 태수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아마 제가 울거나 화를 낼 거라고 예상했을 텐데 예상과 달랐거든요. 뭐라고? 찾아온다고? 태수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주변 몇 명이 따라 웃었죠. 그래, 집값 상담이라도 해줄래? 하하. 더 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저를 여전히 하찮은 공인중개사로만 보고 있는 거죠. 그것도 좋았어요. 계속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젖은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안에 입고 있던 흰색 티셔츠가 드러났어요. 정장 셔츠는 완전히 젖어서 입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야, 뭐하냐? 여기서 옷 벗게? 태수가 또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젖은 셔츠를 벗어서 의자 등받이에 걸어두었죠. 연회장의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어요. 사람들은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말해야 할지 몰라 하는 표정이었거든요. 누군가 그만해라 태수야라고 작게 말했지만 태수는 듣지 않았어요. 김도윤, 너 진짜 변한 게 없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당하기만 하고. 태수가 다시 소주병을 들어 올렸어요. 또 부을 생각인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옆에 있던 동창 하나가 태수의 팔을 잡았어요. 야, 그만해. 좀 심하잖아. 이진수였어요. 고등학교 때 반장을 했던 아이죠. 그가 말리자 태수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뭐야, 이진수. 너도 제 편이야? 편이 아니라 너무 심하다는 거야. 동창회에서 이러면 안 되지. 이진수의 말에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구경만 하고 있었죠. 태수는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콧방귀를 뀌었어요. 뭐가 심해? 예전에 늘 이랬잖아. 그때도 쟤는 아무 말 안 했어. 맞는 말이었어요. 30년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당하기만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젖은 머리를 다시 한번 손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태수를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워, 태수야.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나 봐요. 태수의 표정이 굳었거든요. 뭐가 고마워? 덕분에 확실해졌어. 저는 의자에서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젖은 셔츠를 손에 들고 태수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어요. 30년 전과 똑같구나.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연회장을 향해 걸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뒤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김도윤. 도망가냐?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대답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연회장 밖으로 나가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 세상은 끝이야, 박태수. 30년 동안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태수는 아직 모르고 있겠지만 지금의 김도윤은 30년 전 그 김도윤이 아니거든요. 호텔 로비에서 잠시 멈춰서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몇 개의 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 과장님. 저 김도윤입니다. 네, 그 일 좀 알아봐 주세요. 태상건설이요. 태수는 아직도 연회장에서 웃고 있을 거예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요. 새벽에 잠깐 잠들었다가 6시에 눈이 떠졌어요. 꿈에서 30년 전 그 교실이 나왔거든요. 한빛고등학교 3학년 5반.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제 모습이 선명했어요. 그때는 키도 작았고 말도 별로 없었죠. 성격도 내성적이어서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했거든요. 박태수는 교실 뒤편에 앉았어요. 키가 크고 목소리도 컸죠. 주먹도 셌고요. 자연스럽게 반 아이들의 보스가 된 거였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건 5월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5교시가 시작되기 전이었죠. 선생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태수가 편의점에서 산 콜라를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그때는 왜 그러는지 몰랐죠. 그냥 뭔가 말을 걸려는 건가 싶었어요. 야, 김도윤. 제가 고개를 돌렸을 때 태수는 이미 콜라 캔을 열어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저없이 제 머리 위로 쏟아부었죠.
찬 콜라가 머리부터 목, 어깨까지 흘러내렸어요. 교복이 흠뻑 젖었고 끈적끈적한 감촉이 온몸을 감쌌거든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은 처음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키득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몇몇 여학생들은 고개를 돌렸지만 대부분은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죠. 너 같은 놈은 평생 내 밑이야. 태수가 빈 캔을 제 책상 위에 던지며 말했어요. 그 말에 또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어요. 제 모습을 보시고는 잠깐 멈춰 서셨죠. 하지만 곧 모르는 척하며 칠판을 향해 걸어가셨어요. 수학 시간이야. 교과서 꺼내. 선생님도 외면했어요. 귀찮은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아니면 태수가 무서웠을 수도 있고요. 저는 젖은 옷 그대로 수업을 들었어요. 콜라가 마르면서 끈적거렸고 단내가 났거든요. 아이들이 계속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날 집에 가서 혼자 울었어요. 엄마에게는 음료를 흘렸다고 둘러댔죠.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어요. 법으로 진실로. 언젠가 너 같은 인간을 심판할 거야. 그때는 막연한 다짐이었어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화가 나서 적어둔 거였죠. 하지만 그 다짐이 제 인생을 바꾸었거든요. 그 뒤로도 괴롭힘은 계속됐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태수는 저를 괴롭혔죠. 때로는 음료를 붓고, 때로는 책을 빼앗고, 때로는 그냥 밀어서 넘어뜨렸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죠. 법학과에 가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법으로 악한 사람들을 벌주겠다는 꿈을 키웠어요. 고3이 되어서도 괴롭힘은 계속됐어요. 수능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까지도 태수는 저를 괴롭혔죠. 마지막까지 굴복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졸업식 날 저는 태수에게 말했어요. 고생 많았어. 그 말을 듣고 태수는 어이없어 했어요. 뭔 소리냐는 표정이었죠.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는 달라질 거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태수와 헤어졌어요. 30년 만에 어제 다시 만날 때까지 말이죠. 이제는 정말 달라졌어요. 30년 전 그 연약했던 김도윤은 없어요. 법을 알고 세상을 아는 어른이 되었거든요. 어젯밤 세운 계획을 다시 점검해 봤어요. 완벽했어요. 태수는 아직 모르고 있겠지만 자신의 운명이 이미 결정됐다는 걸 곧 깨닫게 될 거예요. 30년 전 그 교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야 끝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동창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저는 바쁘게 움직였죠. 30년 동안 준비했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 단추는 국세청이었어요. 후배인 이 과장에게 태상건설의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을 넘겨줬죠. 물론 개인적인 관심이라고 말했지만 이 과장도 눈치채고 있었을 거예요. 형님, 이 자료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공개된 거래 내역이야.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많아. 이 과장은 15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였어요. 제가 얼마나 꼼꼼한지 잘 알고 있었죠. 제가 넘긴 자료를 보더니 금세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이거 정말 문제가 많네요. 특히 이 부분. 태수의 위장 전입 의혹을 짚어내는데 하루도 안 걸렸어요. 역시 전문가는 달랐죠. 다음 날 아침 이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특별조사팀이 구성됐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바로 오늘이었어요. 태수가 새 아파트 분양 설명회를 여는 날 말이죠.
저는 일부러 그 날짜를 알려줬거든요.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태수의 민낯이 드러나게 하려고요. 30년 전 교실에서 모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당했던 것처럼 말이죠. 오후 2시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컨벤션홀이었어요. 태산건설 프리미엄 아파트 분양 설명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저는 일찍 도착해서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깊이 눌렀었죠. 아직 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거든요. 설명회장에는 200명 정도가 와 있었어요. 대부분 투자에 관심 있는 중년층이었죠. 다들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2시 30분 정각 태수가 등장했어요. 고급 정장에 금시계를 찬 모습이 일주일 전 동창회 때와 똑같았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섰어요. 안녕하십니까. 태산건설 대표 박태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태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발표를 시작했죠.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강남 최고의 입지에. 그때 컨벤션홀 뒤쪽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일렬로 들어왔죠. 국세청 특별조사팀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냥 늦게 온 참석자들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단상을 향해 걸어가자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박태수 대표님이십니까? 조사팀장이 신분증을 꺼내며 말했어요. 태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국세청 특별조사팀입니다. 세무조사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컨벤션홀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서로 쳐다봤죠. 태수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지금 여기서요? 설명회 중인데. 시급한 사안이라 그렇습니다. 잠시만 협조해 주시죠. 조사팀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정리해서 넘긴 모든 증거 자료가 들어 있었죠. 2022년 재개발 사업 관련 부동산 거래 내역, 그리고 가족명의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태수가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이크가 켜진 상태라 모든 말이 그대로 전달됐죠. 잠깐만요. 이건 오해가.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과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도 있습니다. 조사팀장의 말에 참석자들이 더욱 크게 술렁거렸어요. 누군가 여기서 나가자라고 말하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죠. 그때 컨벤션홀 입구로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누군가 신고했나 봐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죠. 태산건설 대표 세무조사 착수. 부동산 투기 의혹 박태수 대표. 기자들의 외침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태수는 완전히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모자를 벗어 손에 들었죠. 그리고 단상을 향해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태수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거든요. 김도윤?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단상 앞까지 걸어가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30년 전에 내 머리에 부은 술, 이제 내 머리에 쏟을 차례야.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입만 벌린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국세청 조사관들이 태수를 에워쌌고 기자들의 카메라가 계속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참석자들은 대부분 자리를 떠났고 컨벤션홀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죠. 저는 태수의 무너져가는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30년 전 제가 당했던 그 굴욕감을 이제 그가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심판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설명회가 끝난 뒤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국세청 특별조사팀의 수사는 생각보다 신속했죠. 제가 15년 동안 쌓아온 자료들이 워낙 체계적이었거든요. 사흘 뒤 아침 TV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어요. 태산건설 박태수 대표 80억 원 규모 탈세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태수의 모습이 나왔죠. 일주일 전 동창회에서 보았던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언제부터 탈세를 했습니까? 하지만 태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검찰청 건물 안으로 사라졌죠. 저는 TV를 끄고 아침 준비를 했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죠.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었어요. 태산건설 관련 기사가 일면에 크게 실려 있었거든요. 부동산 투기로 80억 챙긴 건설업체 대표 구속. 기사를 읽으며 씁쓸한 미소가 나왔어요. 3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때는 너무 무력했거든요. 사무소에 도착하니 직원 김대리가 신문을 들고 있었어요. 사장님, 이거 보셨어요? 태산건설 대표가 잡혔네요. 그렇더라. 와, 80억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숨길 수 있죠? 김대리는 그냥 일반적인 관심으로 말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를 테니까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많아. 하지만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날 오후 태수의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김도윤 님이시죠? 저는 박태수 씨 변호를 맡은 이정훈 변호사입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 의뢰인이 간곡히 부탁하더라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만날 이유는 없었지만 태수가 뭐라고 할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좋아요. 내일 오후에 뵙죠. 다음 날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에서 만났어요. 이정훈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죠.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어요. 제 의뢰인이 과거에 님께 상처를 드린 것 같더라고요. 과거 일은 과거 일이에요. 지금 문제가 중요하죠.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태수가 자백서를 썼다는 거였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님께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하네요. 면회를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궁금했거든요. 30년 만에 태수가 무슨 말을 할지요. 일주일 뒤 서울구치소였어요. 면회실은 생각보다 밝았죠. 유리창 너머로 태수가 앉아 있었어요. 30년 전 그 거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수염이 자라있고 얼굴이 많이 야위었죠. 죄수복을 입은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태수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저도 제 쪽 전화기를 들었죠. 도윤아.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3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 말을 하며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땐 그냥 장난이었어. 나도 어렸고 깊이 생각 안 했어.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어요. 30년을 기다린 사과였지만 생각만큼 감동적이지는 않았거든요. 넌 장난이었겠지만 내 인생은 지옥이었다. 제 말에 태수가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죠. 용서해줘. 제발. 용서는 내가 구할 게 아니야. 내가 피해를 준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야 해. 면회는 30분으로 끝났어요. 나올 때 태수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한 달 뒤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징역 6년이었어요.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을 때 태수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죠. 피고인 박태수는 80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혐의가 명백히 인정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방청석에는 태수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죠. 부인과 자녀들이 울고 있었어요. 이에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합니다. 판결이 끝나자 태수가 무너졌어요. 피고인석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죠. 그리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30년 전 교실에서 콜라를 뒤집어 썼던 그 순간이 떠올랐죠. 지금 태수의 머릿속에도 그때 일이 떠오르고 있을 거예요. 법정을 나오며 태수의 부인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들도 따라서 인사했죠.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어요. 힘내세요. 저는 그 말만 하고 법정을 떠났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거든요. 한 가정이 무너진 거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태수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30년 전 교실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야 끝난 거죠. 그날 밤 집에서 30년 전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박태수, 너 같은 놈 언젠가 내 손으로 무너뜨린다고 적어둔 그 문장을 봤죠. 이제 그 다짐을 지켰어요. 법으로 진실로 심판했거든요. 30년 전 그 약했던 김도윤이 해낸 일이었어요. 판결이 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세상은 다시 평범해졌죠. 태산건설 사건은 이제 신문사회면 한 구석에나 가끔 나올 뿐이었어요.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사무소에 나가고 부동산 상담을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평범한 일장 말이죠.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마음이 가벼워진 거예요. 30년 동안 가슴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진 느낌이었거든요. 오늘도 평소와 같이 사무소에 나왔어요. 김 대리가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죠. 사장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래.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셨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진 일이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어 혼자 식사를 하러 나갔어요. 단골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시켰죠. 평소 자주 오는 곳이라 사장님도 저를 잘 아셨어요. 사장님, 오늘은 혼자시네요? 네, 간단히 먹으려고요. 식사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늦가을 햇살이 따스했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어요. 문득 30년 전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이런 평범한 일상도 누릴 수 없었거든요. 항상 태수의 괴롭힘을 피해 다녔으니까요. 사무소로 돌아오니 김 대리가 신입 직원을 소개했어요. 25살의 박사원이었죠. 대학을 갓 졸업한 새내기였어요.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예의 바른 인사를 하는 모습이 30년 전에 저와 비슷했어요. 내성적이고 조심스러운 성격인 것 같았거든요. 반가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요. 박사원은 며칠 동안 열심히 일을 배웠어요. 실수도 많이 했지만 성실한 모습이었죠. 그런 모습을 보며 괜히 뿌듯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박사원이 실수로 중요한 서류를 잘못 정리했어요. 고객이 화를 내며 항해 전화를 걸어왔죠. 김 대리가 박사원을 혼내려고 했어요. 야, 박사원. 이런 실수하면 안 되지. 신입이라고 해서. 그때 제가 말렸어요.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박사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저는 박사원을 조용한 곳으로 불렀어요.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해. 박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만 그 대가가 성장의 기회가 되어야 해요.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제 말을 듣고 박사원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얼굴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실 창가에 앉았어요. 아침부터 내리던 비가 그쳐서 석양이 보였거든요. 30년 전 일기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펼쳤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죠. 복수는 정의로 완성된다. 이제 진짜 끝이다. 일기장을 덮고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이제 더 이상 꺼낼 일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커피를 한 잔 내려서 창가에 앉았어요. 따뜻한 커피 향이 코끝을 자극했죠. 한 모금 마시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진짜 끝났네. 그 미소에는 통쾌함이 아닌 평온함이 담겨 있었어요. 30년 동안 제 마음을 괴롭혔던 그 무거움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 사이로 반짝이는 작은 별들이었죠. 태수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아마 교도소에서 지난 날을 반성하고 있겠죠. 그것도 필요한 시간이에요. 잘못을 깨닫고 진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시간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그에게 화를 내지 않아요. 복수도 끝났고 정의도 실현됐거든요.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30년의 악몽에서 벗어난 진짜 자유로운 삶 말이에요. 커피잔을 다 비우고 일어서며 한 번 더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박정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